부상을 겪은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본인의 무릎을 두고 협회가 알아봐준 병원에서는 오진을 했고 본인의 무릎 상태가 더더욱 심각했다. 여기서 갈등, 분노가 첫 번째로 폭발했다면 이 갈등이 가장 수면으로 드러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담당하던 기존까지 몸을 관리해줬던 이번 트레이너를 이번 파리올림픽에 데려오지 못한 겁니다. 낭만 있게라는 것은 스포츠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같은데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상해서 저를 좀 많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운동을 할 때 설레게 시작하고 운동이 끝났을 때 낭만 있게 잘 끝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하루도 너무 잘 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올해 뭔가 스타트가 부상으로 시작했지만 그 중간에 좋은 계획이 생기고 그런 목표를 어떻게 보면은 잘 끝내고 그냥 낭만 있게 끝냈다면은 제 스스로가 올 한 해가 좀 잘 살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었던 본인의 심신이 지쳤던 본인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저 해당 트레이너가 일깨워주면서 올림픽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2달 전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전담 트레이너가. 네,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가 폭발하게 된 데는 전담 트레이너와의 계약 해지 이슈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인 트레이너 작년 6월에 안세영 선수의 관리만을 위해서 뽑힌 전담 스태프인데요.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이 선수 1000명 중에서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두고 있는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유일하긴 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0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저렇게 보신 것처럼 부상당하고 나서 이 트레이너가 언니이자 멘토이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굉장한 이 지원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어떤 스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두 사람만 밥을 먹고 두 사람만 같이 다니고 심지어 초뇌에서의 훈련까지도 안세영 선수가 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다른 코치나 대표들, 동료들과는 다소 멀어지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세영 선수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 트레이너에게 많이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협회 측에서 한 달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만 파리에 같이 가라. 근데 트레이너가 이걸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계약이 불발이 돼서 안세영 선수가 다른 트레이너와 함께 파리에 갔는데 물론 협회 얘기로는 최우수 코치들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자 단식 간판인 성지영 코치 그리고 다른 종목이 없는 외국인 코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출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코치까지 붙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발목을 접질렸을 때 한국에서 한의사를 파견해서 살펴줬다고는 하지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발을 맞춰온 트레이너 없이 지금 파리 올림픽이라는 정말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된 상황이고 특히 거기서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는데 이걸 또 쉬쉬하면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파리 올림픽을 치르는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포인트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허주연 변호사께 이거는 이제 진짜 진실 공방이 필요한데 본인이 그래도 대개는 끼리니까 협회에서는 전담 트레이너도 이례적으로 붙여줬고 무릎 안 좋고 발목 안 좋으니까 한의사까지 파견했고 트레이너는 협회가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됐는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몸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도 트레이너도 계약 해지됐고 그럼 내가 어떻게 몸을 의지하고 올림픽에 뛸 수 있겠냐 이 얘기가 지금 평행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정말 경기력이 아까 60%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의 경기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전담 트레이너까지 같이 못 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협회에서는 이 트레이너 없이 안세영 선수 혼자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협회 측에서는 어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트레이너 붙여주고 한의사도 파견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안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수가 만약에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협회에서 안 선수를 좀 더 배려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안 선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트레이너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협회를 작심 발언한 충격적인 얘기를 한 이유의 근본일 거고요. 그런데 협회 쪽 얘기 이렇습니다. 정말 해줄 만큼 다 해줬다. 특히 다른 종목에도 없고 다른 선수들에게 없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코치도 붙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코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초반 스타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하시고요. 또 코트에 들어서면은 무슨 말보다는 좀 빨리 좀 뛰어라. 빨리 좀 뛰고 무슨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공을 다 보고 뛴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일단 말씀하시고 또 자신 있게 공격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많은 걸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 빨리 뛰어라 이 말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인도네시아 출신의 코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손정혜 변호사님.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선수 물론 실력이 출중하고 걸출하긴 하지만 안세영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도 있는데 우리도 외국인 코치 붙여줄 만큼 붙여주고 했는데 이거를 협회가 본인 몸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협회 입장에서 난감하지 않냐 이런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협회 입장에서도 물심양면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건 맞는 것 같으나 예. 중요한 건 선수들의 어떤 멘탈 관리, 이 어떤 부상 관리에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또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안 선수 인터뷰를 보면 이제 뭐 다른 대만 국가, 중국 국가를 비교를 하면서 예. 트레이너 2명 이렇게 이제 같이 한 설레도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렇죠. 이제 중국 선수나 라이벌 일본 선수 등은 트레이너 전담 트레이너 한두 명 더 있는데 우리는 트레이너 한 명 있는데 그마저도 올림픽 못 나왔다. 이게 안세영 선수의 불만인 것 같고요. 한의사 지원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선수 본인이 해당 트레이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한다면 예. 계약 기간을 연장하든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라도 이 트레이너와의 계약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의사소통의 오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단발적으로 트레이너를 보내지 않았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총합적으로 협회와 어떤 선수 간의 이견의 어떤 불일치 과정에서 오해가 많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대회를 나가지 않았을 때 물어봐도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설명이 없었다. 예.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였기 때문에 왜 트레이너가 계속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선수 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의 선수들까지 비교하면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안세영 선수 28년 만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면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작심 발언했는데 사실 올림픽 이후에 협회와 선수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번 과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궁, 전 종목 석권한 양궁의 경우는 우리 선수들만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리우에 따로 마련해줬답니다. 그런 세심한 지원이 있었다는 거는 선수들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아, 부러우시죠? 네, 부럽네요. 많이 부럽네요. 아, 지난 아시안 게임 때는 메달 땄는데 따고 나서 김치찌개 회식했다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도 참 짠하던데 이번에는 뭐 먹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 회식 없었어요? 네, 회식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아이고 참. 네. 대표팀의 맏언니 김연경 선수가 아예 총대 메고 배구협회 저격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요. 특히 이현정 의원님. 네. 안세영 선수 전에 배드민턴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이영대 선수는 과거에 협회가 일 처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1년 자격정지 징계받았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사례도 재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연경 선수도 그때 배구협회에 정말 이 무성의한 그런 어떤 이 행태에 대해서 그때도 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대회하고 있는 선수들이 결국은 김연경 선수 자비로 저렇게 선수들하고 하고 이제 그냥 김치찌개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드민턴 협회가요. 보면 2014년도에 당시 이제 반도핑 협회에서 어떤 선수에게 소재지를 확인해서 수시로 이제 이 도핑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용대 선수가 이제 반도핑 협회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소재지를 제대로 안 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이제 당시에 반도핑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이용대 선수가 네덜란드 그 현지에 가서 어필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벌금도 당시 4만 달러나 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벌금도 내고 1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런 실수 때문에 결국은 1년 동안 선수가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당시 어느 대회가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 같은 경우는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고 선수들은 또 일반 이코노미에서 타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선수 협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되는 게 양궁협회하고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구협회도 그렇고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선수들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협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직접 이제 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안세영 선수나 양궁 이번에 아까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야 될까요? 그 양궁팀 양궁협회가 불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쎄 어떤 특정 종목에 있는 선수가 다른 협회를 부럽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만큼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협회 간의 실력 차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의 열악한 부분들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진짜 본질로 가볼게요. 사실 제가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귀국길에 올라서 인천공항이든 혹은 공식 기자회견 때 이제 진짜 어떤 말 할지가 더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아예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냐? 일부 온라인에서는 뭐 그러면 안세영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국적을 바꾸는 거냐? 막 이런저런 설들이 막 나오니까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들이는 건 야박하지 않냐? 단식과 복직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 나이가 22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 배드민턴 협회 규정상 여자 선수는 27살이 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22살이니까 국가대표팀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국제대회에 자기가 랭킹이 쌓여서 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이 규정에 막혀서 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학균 감독도 뭐 법정 싸움 이야기까지 한 모양인데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아까 잠깐 나갔던 여기요. 여기가 대표팀 감독도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적 다툼하는 그 전선이 바로 여기다. 나이 제한을 풀어야 본인이 국가대표 선발 안 돼도 한국인으로서 뭐 랭킹으로서 국제대회 참가 가능하니까 여기가 갈등의 핵심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을 끝으로 우리 탑랭커 남자 배드민턴 선수들 6명이 은퇴를 했는데 그때 예. 이용대 선수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수가 은퇴를 하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었는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서 남자 선수 나이 규정을 27살에서 갑자기 31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1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랭킹 포인트가 쌓여도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일각의 얘기로는 스폰서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을 공식적으로 지금 스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스타급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다른 스폰서를 들고 이렇게 출전하게 되면 이목이 쏠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일각의 얘기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규정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법정 다툼 끝에 선수들이 승리를 해서 선수들이 지금 이용대 선수도 그렇고 국제대회 개인적으로 출전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아까 대표팀 아마 요넥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배드민턴 대표팀을 후원하는데 아까 잠깐 로고도 나갔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정말 스폰서 문제의 갈등 부분도 있다면 뭐 다른 더 브랜드를 받고 아예 안세영 선수가 뭐 여자 골프 선수나 여자 테니스 선수처럼 본인들이 프로 선수처럼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활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벌써 시나리오까지 나오니까 이 얘기가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거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 뉴스탑10에서라도 중간 정리,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김진욱 대변인. 이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충격적이니까 올림픽에 기쁜 소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포함해서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선수도 이거 쓴소리하면서 들여다볼 건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에서 4관왕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선수 관리가 부실한 협회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문체부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위 파악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신속하게 사실관계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예. 보여지고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저 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저런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예.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가 주는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거 협회 저격해야 된다라는 안세영 선수 측과 배드민턴 협회는 그렇게 더 해주다 보면 특혜가 된다는 이 전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안세영 선수가 귀국하면 또 앞으로의 파장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금메달 따자마자 협회를 공식적으로 작심발언한 안세영 선수에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